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드코입니다. 오늘은 주가 변동이 거의 보합이죠. 예, 똑같은 상태고요. 장중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공포지수는 48로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지금 탐욕 구간하고 공포 구간의 중간 정도를 찍고 있네요. 오늘 데이터도는 거의 1000에 가까운 판매 목록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후행 지표다 보니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X 의견은 그닥 많진 않아서 간단하게 캡처해 봤습니다. 패드의 바우만이라고 하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금리 인하 얘기는 하루에 한 번씩 얘기가 바뀌는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100만 장자가 가장 많은 세계 50개 주택 시장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럭셔리 부동산 진원지인 뉴욕시는 전 세계 시장 중 100만 견적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11개의 미국 주택 시장의 목록이 올라왔다. 50개 중에서 11개가 미국 주택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사진을 따와 봤습니다. 뉴욕시티가 1등이고요. 더 베이 에리어라고 해서 뭔 지역인지 한번 보려고 제가 봤는데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라고 하네요. 네, 베이 에어리어 요 도시고요. 여기 땅값이 조금 비싼가 봐요. 그래서 요 2등을 달리고 있고 도쿄가 3등. 우리 쭉 순위를 보면은 싱가포르도 땅값이 좀 비싼가 봐요. 네, 런던도 좀 비싸고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아는 도시들 다 나오네요. 네, 홍콩, 베이징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네요. 상하이도 거기에 있고, 토론토, 시카고 이런 데 있고, 서울이 19위에 올라와 있네요. 네, 서울도 땅값이 비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순위라 쭉 한번 궁금하시면 이렇게 50위까지 봤습니다. 요 밑에 도시는 저도 잘 모르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여기 있네요.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도시죠. 저도 한때는 축구 강이어서 네, 유럽에 축구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 오늘 장마감에 체결된 건수를 또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53만 6천 건 정도 되고요. 기존에 100만 건을 샀다가 100만 건을 팔고 지금 다시 20만 건하고 50만 건이 매수세가 들어온 이틀 사이에 그런 수치고요. 이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팔 수도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 분들 때문에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의 휘둘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서 장기 투자니까 이런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기업의 흐름을 좀 읽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도 좀 잡으시긴 했네요. 멘탈을 좀 잡았다고 하네요. 멘탈 나쁘지는 않은데 아쉬워서 그러죠. 아니, 사실 뭐 1억을 날린 것도 아쉽긴 한데 그 1억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1년 만에 1억을 찍었다가 그거를 다 토해내는 상황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희망을 좀 걸고 있습니다. 네. 예금보다 빠른 속도로 계좌를 부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에 6만 개를 담았다고 하네요. 오, 엄청 많이 담았네요. 돈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1.8 아래로 내려가면 4만 개 더 담으려고 했는데 반등했네요. 양전 축하드려요. 라고 했고 1.8까지 내려가면은 조금 또 멘탈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4만 개를 담을 용기가 부럽긴 하네요. JP님이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저런 인터넷상의 영어도 언젠간 번역기로 번역이 될까요? 그리고 남은 이번 주는 조용한 한 주라는데 오픈도어 주주라 그런지 다이나믹하네요.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오픈도어는 뭐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상황이고요. 변동이 이렇게 클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생각보다 하루에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양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 마이너스가 찍힐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야지 안전 마진이 많이 확보돼야 좀 마음이 좀 푸근할 것 같고 한 20%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귀한 연상 감사합니다. 평단하고 수량이 부럽네요. 롤링님이 얘기하셨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이게 대출인데 뭐 주담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저는 집을 포기하고 주식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은 안 오르기 때문에 주식에 좀 뭔가 희망을 걸고 있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태경님이 얘기하셨네요. 빨리 성장해서 조금 높은 주가를 구경해 보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데이터도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이 이하로 공격적으로 추가해 왔다. 2불 아래로 조금 추가를 많이 했나 봐요. 일단 수익률이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은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대차 대조표와 기여 마진을 고려할 때 단점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은 하향 제한은 여기서 50에서 60% 하락으로 제한됩니다. 재인플레이션, 실업, 전쟁 등 이게 아마 또 여기서 반토막 정도 난다는 얘기겠죠. 이런 약간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급속도로 하거나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이 되거나 또 다른 전쟁이 나타나서 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떨어진다고 하면 한 50에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면
또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지 또 고민이 되네요. 50에서 60% 하락은 장부 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현금 흐름 뭐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갖고 있는 현금 양하고 주식 수를 나눴을 때 나오는 뭐 그 수치가 장부 가치죠. 근데 그게 한 주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파산을 했을 경우에. 오픈은 대규모 시장 처벌 이벤트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크로의 변덕에 빠져 있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대 맞았는데 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놈의 매크로 상황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맞으면은 거의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위험한 주식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는 람이라고 하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뭔 내용인지 트윗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 구매자가 가정이라고 알려진 최저 2%의 모기지가 포함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2% 모기지가 포함된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 라우나크 싱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가정이 표준 구매 대출만큼 인기가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발견했다. 더 많은 계약금이 필요하고 마감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ROAM 부스트와 45일 종결 보증을 발표합니다. 뭐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모기지가 낮은 주택을 찾는 되게 희한한 플랫폼을 찾았는데 근데 주택 수가 이거 지도만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네요. 그것도 매물로 나온 건 아니고 모기지 금리를 갖고 있는 주택만 나왔겠죠. 더 많은 계약금이 필요하고 마감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여전히 VA와 FA 대출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나는 로암보다 더 저렴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장기적인 해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요. 분명히 요금이 내려갔을 때 이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과제도 있다. 그들의 역주기 제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재 PR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침반 컴파스라고 하는 기업인가 봐요. 23%나 상승했다고 하네. 부동산 관련 준 것 같은데 컴파스 어? 언제쪽 얘기죠? 여기인가 보네. 많이 오르긴 했네요. 어제 엊그저께 23%가 올랐나 봐요. (2% 담보대출이 있다면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팔지 않을 것이다. 오픈도어를 사용하면 로암의 교차 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요. 어쩌면 2억
달러짜리 선반 제품이 앞으로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2억 달러짜리 이 공모주를 얘기하는 건가요? 돈 자금을 끌어오는 이유가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 투자 프레임워크의 로암과 오픈도어 간의 잠재적인 다운스트림 협업 추가라고 누군가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세바스찬이 미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업체랑 오픈도어가 뭔가 조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소 곰 논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실제로 PS로 평가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개 존재하지만 주식은 이를 중심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너무 자본 집약적이며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고가치 제품의 마진이 정말 낮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카바나를 살펴보면 올해 7%의 에비타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GPU 대비 오픈도어에서 단 25,000달러로 6,000달러를 벌 수 있다. 따라서 4배 더 많지만 회전 속도가 훨씬 느리고 비용이 15배 이상 많은 장치입니다. 나는 확신하며 오픈도어에 대해 중기적으로 3% 이상의 에비타 마진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가바나보다 낫단 얘기인가요? 안 낫단 얘기인가요? 말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픈도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오픈도어에서 단 25,000달러로 6,000달러를 벌 수 있다. 비용은 오픈도어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제 생각하기에 사업 가치를 평가하는 보다 공정한 방법은 미래 EPS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즉 나는 합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모델에서 경로를 자기가 따로 만든 거는 경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2026년도에 EPS는 0.2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자가 이미 돌아섰다. EPS가 0.2달러 주당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P는 25년 EPS 19배와 21배로 거래된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예상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말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배가 됩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3.2달러 목표 가격을 달성하게 되었다. 나쁘진 않지만 확실성이 별로 없다. 현재 가격 대비 40%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이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하려면 촉매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또 다른 입증 포인트를 얻을 때까지 금리 대응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불베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여기서 팔겠습니까? 일부 강세 성장 과정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에서 40% 상승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당신은 촉매제를 기다리는 금리 위험의 대응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간에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이 사람 말로는 중기적으로는 좀 금리 인하를 좀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은 없습니다. 파괴적인 기술 성장 기업을 살펴보면 연간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만 아는 것이 10년 동안 가장 좋은 예측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나는 거시적 분기별 및 연간 성장률, 매출과 이익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인접 제품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비즈니스 컨셉 플러스 시장 기회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물어봤고요. 좋은 리더십과 끈기도 핵심이다. 재미있는 점은 여성이 사업에서 위험을 덜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 여성이 리더십 팀에 있을 때 재무적 결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 나는 당신의 숫자 접근 방식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실을 확인을 위한 좋은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격은 1달러 미만에서 20달러 이상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2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만약 이것이 10년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요 주택시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이 이 개념에서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트레이더들이 그러한 변화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주식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을 경우 포지셔닝은 2에서 3개월 정도 앞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미 2번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매번 거시적 기대와 연결되어 약 5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하자면 지금 자기는 좀 이게 금리를 좀 잘 체크를 할 거고 분기별 혹은 연간 성장을 얼마큼 하는지 본다고 보고 매출과 이익 다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고요. 비즈니스 컨셉 지금 이 상황과 비즈니스 하고 있는 모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좋은 리더십 지금 캐릴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좋은 리더십과 끈기도 핵심이다. 이 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캐릴러에 대해서 뭐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캐릴러로 바뀌고 나서 재무적인 지금 회사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지금 10년마다 주택 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위기를 계속 극복을 해나간다면 이거는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트레이더들이 갑자기 이 주식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성과보다 좀 더 높게 주가가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약간 3개월 정도 금리 얘기가 3개월 뒤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두 번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다 금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영향이 있다. 3개월 전에 이미.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 5달러까지는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두 번 정도 고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모두에게 행운이 되길 바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9월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계산한다면 6월 혹은 7월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기 초입이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다 대부분 저희도 다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특별하진 않은데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많은 운영 레버리지가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오픈도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네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예비 제한을 요청한 주택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연간 한 몇백만 명이 물어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주택 가격이 궁금해서. 근데 이분들의 메일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대박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육성하고 참여를 추적하여 가격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가격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이게 제한을 엄청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제한을 수락할지 안 수락할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뭔가 참조가 될 수는 있겠네요.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는 건 또 생각을 못했는데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은 참여도를 높이는데 충분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사람들이 수락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일부러 제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는 요 가격이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래를 할 건데 일부러 마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로 저는 보여지긴 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정통적인 부동산 중개인은 실제로 그러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이거 엄청 좋은 얘기네요. 기존의 에이전트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동네 복덕방이다 보니까 이게 뭐 가능하겠어요. 근데 오픈도어는 이게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 합리적인 가격을 제한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느낌. 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데 헤릴러가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장이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분명히 뭘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 뭔가 자신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완판이 계속 되게끔 할 만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물건을 사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 제한, 이게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현실은 집을 파는 일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수많은 물류 고려사항으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 골치 아픈가 봐요. 생각보다. 하긴 뭐 한국으로 따지면 내가 이쪽 지역에 가서 집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래도 몇 번 가보게 되죠. 집을 이제 좀 1, 2년, 2년 정도는 최소한 살게 되고 아니면 집을 사게 된다면 계속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몇 번 가보게 되죠. 그러고 주변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번거롭죠. 집을 산다는 거는 좀 피곤한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늘날 에이전트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정부가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역사적인 가치에 비해 감소합니다. 오픈도어는 텍사스를 넘어 제3자 독점 시장 작업을 확장하지 않았지만 확장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 가벼운 마진. 네. 이게 직거래 시장인데 요게 아직까지는 안 하고는 있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오픈도어가 현재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확장 가능한 제품으로 제3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겠죠. 빨리 흑자 전환을 하고 뭔가 사업 확장을 해서 3자 독점 마켓까지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 이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해왔지만 이걸 이루지 못했다 아직.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좋은 공정한 가격에 집을 팔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많은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리 안 하는 것도 선호한다고 하죠. 이거를 오픈도어가 대신해 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에서 공정한 백스톱 제한을 받았지만 주택은 다른 제3자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IMO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현재 고객이 제3자 독점 경로를 시도하려는 경우 제한에 $5,000를 추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가로 한 달 동안 $5,000를 지불하고 적당한 양의 집을 보여주는 것은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익스클루시브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점 시장에 올려놓으려면 $5,000를 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5,000 더 지불하고 거기다가 등록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회사의 비전은 스프레드가 결국 빵이 되는 것입니다. 라보이스는 자신은 구입한 것보다 1페니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는 서비스 수수료, 추가 기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규모 시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P에서 3P,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죠. 1P보다는 3P인데 이 3P는 결국엔 스프레드가 0인 상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초대량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먹겠다는 얘기겠죠. 이거가 가장 큰 그림이죠. 왕전 박리담이죠. 왕전. 초대량 거래로 인해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스템만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아마존처럼 수백만 개의 수억 개죠. 수억 개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결국에는 그 그림이 가장 큰 그림이겠죠. 1P가 다가 아닌 상황이고 3P가 거의 핵심이다. 1P가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은 그것이 그들도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자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세스 산업 거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자본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전성기에 11빌리언의 액세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간 평균 440억 달러의 주택을 판매하는데 90일이 걸린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말 많은 회전수입니다. 또한 나는 그들이 자본에 대한 액세스를 꽤 쉽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픈도어는 최대한 빠르게 단타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회전수를 높일수록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현재 주택 시장 규모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나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주택 수요와 거래량을 촉발해야 하는 오픈도어에 대해 판매 가격이 1위 적절한 가치 평가라고 추측하고 있다. 가격이 1달러가 적절한 가치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업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현재 열릴 것입니다. 나는 2에서 3의 판매 가격의 압박 및 비합리적인 활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픈도어가 더 인기를 얻고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요율이 낮아지면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들은 이전에 추측된 BK 위험을 크게 완화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은 그들에게 최소한 1bps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지금 브랜드 확장을 하고 스프레드가 조금씩 더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수익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극복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주택 시장이 일단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5월 1일 수익 전날 1.97, 오늘 5월 10일 주 마감에는 2.32. 단기적인 가격 내구성을 보니 반갑다. 밖에 있는 모든 반바지들에게 미안해요. 1P는 확장 가능하지만 타이밍에 따른 위험 보상이 있다. 회사는 보수적이었고 내부 비용을 줄이고 저비용 고객 확보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CAC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1P가 3P보다는 위험이 더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은 또 있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3P는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는 중개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3P가 더 커지는 게 오픈도어에겐 더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전 올해 초에 약 11%의 집만 120일 이상 유지된다고 그렇겠다. 오래된 집이 11% 정도 있나 봐요. 매우 작은 금리 인하는 경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매우 큰 금리 인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실업률이 치솟을 경우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에 나쁜 일이 발생하고 금리 인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기 전에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엔 여러분 모두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너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긴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네요. 판매 가격은 거의 2달러였습니다. 작년에는 5달러가 넘었습니다. 스크린샷은 못 찍었지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영향이 있다.
여기 이 주가 상승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아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 주택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면 판매 가격이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5달러에 도달했을 때 이미 비합리적인 열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 일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납니다. 볼륨이 커지고 요금이 낮아지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돈을 걸고 싶진 않다. 나는 비합리적인 열강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먼저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몇 년 동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분은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픈도어의 가격 변화가 예전보다 더 크게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분 의견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위험한 주식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연준은 현재 제한적인 금리로 성장 자산과 위험 자산을 단속하고 있다. 작은 금리 인하는 그 규제를 느슨하게 하겠지만 그들은 비합리적인 열풍에 댐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문제가 발생하여 금리를 인하한다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주택시장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에 달려있다. 이게 정답일 수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생긴다는 얘기는 시장 경제가 좀 무너진다는 얘기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갈지 안 갈지가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주택 붕괴는 22년에 발생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50년에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불렀다. 다음 사건이 08년, 09년 붕괴와 유사한 경우 오픈도어는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래량은 지금처럼 낮아질 것이지만 2분기 코스트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손실은 없을 것이며 재작년에 있을 것 같은 손실은 이제 없을 거다. 게다가 현재 비즈니스는 위험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나리오와 같은 정상적인 충돌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은 보조 관련 사업이 추가될 것이며 일단 그들이 최소한 조정 수입으로 수익을 갖게 되면 탐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시장이 지금 어차피 침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고 지금 기업이 일단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침체가 만약에 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부동산이 붕괴가 됐잖아요. 50년 만에 이런 내용이 그걸로 손실이 입은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데 주택시장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걸 봤어. 7에서 10달러가 나의 공정 가치이므로 계속 유지합니다. 이분은 7달러에서 10달러가 공정한 가치라고 하네요. 저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7에서 10달러.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이고, 주가로만 설명하자면 당신 상장 후에 시장 출시일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각 부동산을 구입하고 상장 전에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10월, 11월, 12월에 구입한 주택은 바로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이게 아무래도 사고 나서도 상장하는데 좀 걸리나 봐요. 시간차가 좀 있고 그 시간차 때문에 재작년에 손실을 입은 상황이고, 그런 걸 알고는 있죠. 부동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어쨌든 분기별로 구입량이 나오기 때문에 추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길어졌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더 있었지만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좀 길어져서 요거는 내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